SM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JYP 쪽도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겼거든요. 누적 수급 JYP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수급이 형성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전 고점을 가볍게 자연스럽게 이제 넘기는 흐름이 되고, SME 수급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월등하게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예요, 사실 5월부터. 그리고 나서 조정이 깊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급이 손바뀜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손바뀜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뚫어주는데 월봉 기준의 상승 형태 확인형, 그리고 앞전 고점 라인 다 넘기고, 여기서 재편입의 기준을 들어가려다가 놓쳤죠. 55,000원대 기준에 사실은 놓쳤습니다. 놓쳤고, 일단은 어찌됐든 그 주봉 기준에서 이제 요자락 그 뭐 7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요자락의 기준 보실 수 있는 위치였고요. 상승 형태 확인형으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봉까지 해서 추세의 범위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수급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월등하고요. 그리고 이슈 부분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슈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은 2월 그러니까 1월 말 기준에서부터 이제 단기 누적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누적 수급 범위 기준하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의 단기 누적 수급 범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서는 여전히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가 매수 신호를 내주고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 있는 상태에서의 돌림의 흐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결코 나쁘지 않단 말이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에도.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어찌 됐든 단기적으로 이제 그 조정을 받을 때 기준에서 수급 범위가 일부 훼손이 됐었다가 크게 개선이 된 거죠. 오히려 그 사이에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손바뀜이.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지분 신고를 내주고, 그 다음 범위에 CS에서 지분 신고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위에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그들의 그 5%의 지분 신고 부분이 전부 없어져 버렸죠. 5% 미만으로 내려가고, 그랬던 것이 지금 다시 이제 재차 강력한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 상태가 된 거고요. 월봉 기준에 이제 그 사상 최대치 이제 신고가 기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전 고점들 다 이제 넘겨준 부분이 되죠. 몸통으로도 그렇고 꼬리로도 그렇고, 또 여기서 이제 다음 달 기준에 이제 월등한 수급 범위가 더 형성이 되고, 주가 추세 범위도 더 강하게 연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거래량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 수반되면서의 이러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요 앞전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요 기준의 흐름이 상승 잉태 확인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쪽 오른쪽 캔들이 월등히 크다 보니까 저게 상승 잉태형이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저 기준에서부터 쭉 잡아 들어간 흐름의 기준이 된 거죠. 일단 월봉의 기준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요. 프로램 수급은 99,000주까지 월등히 들어와 있습니다. 2,300 원래 2,345만 주짜리였어요. 근데 이제 2,377만 주로 늘어난 거는 이제 스톡 옵션 행사하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매각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JYP가 동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비오프닝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엔터주에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많아요. 사실은 저평가다라고 절대 놓고 볼 수는 없어요. 맨 처음 움직일 때가 이제 그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난 강세를 띨 때였어요. 작년에.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시장 확대,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협업,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엔터주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또 수급까지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지금까지도 거래대금이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제 소너 모멘텀 차트보다는 개인 누적 수급 범위를 놓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월 기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보시면 주봉 기준에 여긴가요? 1월 8일 이 정도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누적 수급 범위 그리고 거래대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그 자체 수급 범위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면은 OMA, 20MA의 그 거래량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의 기준은 이제 마찬가지로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 뭐 완벽하게 상승 형태 확인형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몸통 안에 이렇게 딱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음봉으로 이제 미끄러졌다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되니까요. 어찌됐건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저 캔들만을 기준을 잡아서 대처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누적 수급 범위가 월등하다.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이 제대로 좀 실려줘야 되겠죠. 거래대금이. 그래서 요 누적 수급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개인들이 월등히 뺏긴 상태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 눌림목에서 거래량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신규 편입자들은 저 가격에서 10%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꽉 채우실 수 있는 범위로도 설정을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기준에서도 1월 말 이후에 누적 수급 상당히 뭐 긍정적이죠. 거래량 부분도 OMA, 20MA 월등히 넘겨놓은 상태고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이제 계속 터지는 상태인데 사실은 좀 모자르단 말이에요. 우린 2천억 기준을 좀 잡아보고 있으니까 이런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 그 다음에 상승 형태 확인형에서의 흐름, 요 흐름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래 부분. 지금 현재 이제 거래가 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미를 주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급 범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내용이 있어요. 뭐 종목군들별로 뭐 사실상 내용이 없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을 해주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뭐 상당하죠. 지금 상당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는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분봉 기준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주 월봉만 들여다보고 누적 수급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편입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느냐. 3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놨고요. 3월 2일 날 그때가 75,500원이었습니다. 그때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기준에 이제 15% 어찌 보면 작은 변동성이긴 합니다만 매집이 진행돼서 이제 꾸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본다면 결코 또 뭐 작지만은 않다라고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단기하고 이제 중기 두 가지의 기준으로 먼저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삼성 엔지니어링을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중기 이렇게 수급 범위가 잡혀 있어요. 이 기준처럼 SM도 이제 그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매집 기준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장기 먼 기간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은 이제 1월 말하고 작년 5월, 4월 말 5월의 기준이 되는데 보시죠. 단기 관점에서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뭐 상당히 단기 관점에서도 2월 이후에 많은 수급이 유입됐어요. 손바뀜이 월등히 셌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4월 26일부터의 기준인데 뭐 이때 요 물량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을게요. 5월 7일 뭐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5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누적 수급 보시면은 500만 주를 또 넘겨놨어요. 지금 월등히 더 많아졌어요. 예전의 기준보다. 그럼 500만 주면 어떻게 돼요? 20% 넘게 매집이 된 거예요. 20% 넘게. 그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20% 기준에 뭐 상당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얘뿐만 아니라 JYP, Y젠터도 사실상 그 정도의 매집이 진행돼 있다. 그러니까 얘만 좋아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쪽을 보는 거는 매각 관련된 이슈까지 있다. 근데 그 매각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수만 회장이 뭐 이걸 굳이 팔아서 뭐를 하려고? 이걸 굳이 팔아서 뭐를 하려고? 그래서 그 손바뀜이 많았다는 거는 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JP 모간 또 CS 이렇게 샀다가 오히려 매도를 다 했는데 그걸 기관이 다 잡아갖고 재차 외국인들이 수급을 다시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법인은 뭐 일반 법인 얘기하는 거고 누적 수급이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해요. 21년 05월 07일부터 22년 03월 며칠 30일까지의 매집 그 규모가 21년 05월 07일부터 22년 30일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의 기준에 507만 주.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377만 주니까. 그렇게 해서 507만 주 나누기 2377 해주면 507 나누기 2377 해주면 21.33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21.33%면 작전총 21.33% 매집. 매수평균 단가도 이제 꽤 올라와 있죠.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평균 단가가 이렇게 5월 7일 기준에 개인들이 이제 63,000원 정도의 물량을 뺏긴 거예요. 63,000원. 그렇게 되면은 곱해주면 되죠. 63,000원 곱하기 507만 원 507만 주 하면은 약 3,200억 정도 매수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손바뀜이 뛰어나다. 저점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 외국인들의 저점 물량이 상당 부분 고점에서 기관에게 넘겨줬고 또 그 흐름 자체가 일단은 평균 단가를 높여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매집의 기준이 10에서 15%를 넘겼어요. 50% 이상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여기 이제 위에 써놨는데요. 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차 목표가 50% 이상, 50. 그렇게 해서 63,000원 곱하기 50%면 94,500원. 굉장히 높죠. 그래도 뭐 매집이 그만큼 된 걸요. 뭐. 그리고 2차적으로 100% 기준 잡으면 126,000원 13만원 잡으면 되죠. 그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친다면 이미 13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월 말 이후에서부터 또 추가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월 말 기준 2월 뭐 이런 기준에 수급이 들어온 걸 볼게요. 1월 12일 1월 12일 그리고 여기서 때렸고 그 다음에 1월 28일부터 잡으면 되겠네요. 1월 28일 이렇게 해서 누적 30일까지 이 적지 않아요. 150만 주라는 게 그잖아요. 2377만 주니까 그렇게 해서 1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도 세력의 매집의 규모는 외국기관 쌍끌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 기준에 156만 주 캡처해야죠. (156만) 주고 누가 샀는지 봅시다. 연기금, 투신, 기타금융, 기타법인. 기타금융은 이제 뭐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스탁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기타법인 일반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 투자자가 아닌. 그렇게 해서 1월 28일부터의 매집. 그렇게 하고 요 매집의 규모 그리고 평균 단가 1월 28일부터 전거래일까지 얼마요? 개인들이 뺏긴 거니까 매도 72,800원 72,8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계산해 주면 되죠. 72,800원 곱하기 156만 주 그럼 얼마? 1135억 36억 순매수 그렇게 돼 있고 요 매수 평균 단가도 캡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평균 단가를 캡처를 안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1월부터 매집 단가 그리고 2차적으로 지난해 5월 7일부터 평균 단가 그리고 창고 동향 두 군데로 창고 동향 사실은 이제 JP모건 CS가 가장 많은 매집을 했었다 그랬죠. 다 팔고 나갔고 이제 5월 7일 3월 30일 오늘 어차피 이제 추가적인 지분은 더 확대되고요. (15위까지) 창구 그리고 차분차분 이제 나중에 올려드리면 차분차분 보세요. 메리츠가 가장 많고 CS가 지분 신고할 만큼은 안 되죠 이제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리오프닝 수혜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매집 단가 대비해서의 흐름도 1차, 2차 잡아놨잖아요. 요것도 이제 1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렇게 매수를 했고 156만 주를 나눠줘야죠. 몇 퍼센트인지 156만 주 나누기 2377 그러면 0.66% 6.56%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목표 주가 부분은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매집주 기준에 6%면 30에서 50까지 설정이죠. 그럼 30에서 50% 그렇게 해서 72,800원 곱하기 30%면 95,000원
뭐 저 밑에 50% 매집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뭐 95,000원으로 바꾸면 되죠. 뭐 그렇게 되고 72,800원 곱하기 50% 109,000원이니까 11만 원. 대박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매집이 그만큼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 상환, 뭐 대차 상환 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초대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름아름 아는 쪽만 하는 거지, 예? 전체가 다 들여다보진 않아요. 거래대금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의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 그래서 3월 31일 기준 지금 12시 30분 그리고 요 전략 부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SM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을 신고가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단타처럼 차익 실현을 잡자 이 개념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신고가를 넘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준 가격은 이제 최근 거래일에 이제 그 저점 수준인 75,000원 그리고 고가는 오늘 이제 신고가를 넘겨놓은 상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하시겠다, 나는 무조건 할 거야 하시면 이제 5% 범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져간다. 매집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IT 중에 매집이 높은 게 주성 엔지니어링 또 뭐 심텍 이런 쪽이 있잖아요. BH나 뭐 대덕전자나. 근데 이제 그런 쪽보다도 월등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밀려 내려가면은 최저 이제 시가까지도 또 저가까지도 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뭐 특이한 케이스로 밀려 내려가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넘길 때도 편입의 기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15% 비중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차례 또 세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간 기준이 됩니다. 지금 범위에서도 비중 없으신 분들은 최소 10% 채우실 수 있는 위치로 신고가를 내주는데 얘뿐만이 아니라 JYP 같이 신고가를 내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텍스 전략을 설정을 합니다. 텍스 전략 SM 이렇게 해서 파일 새로 저장 SM 20331 20331 지금 뭐 SM의 경우는 3월 8일인가요? 그 잡아드린 그때 가격보다 월등하게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 때가 이제 75,500원의 기준이었고요. 1% 등락범위였는데 설정을 가져간 거고 지금은 이제 83,400원일 때 매집 계산기를 잘랐어요. 4.77% 11만 4천 주까지 지금 더 들어오고 있어요. 시가총액도 더 올라갔죠. 7,827억 원. 거래량 부분은 141만 9,253주. 거래 좀 실려 있는 거고요. 오늘 좀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면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주면 내일 단기 변동성 매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1,166억 원 거래대금 자기 거래대금을 제대로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85,800원 신고가 7.54%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꼭 차익 실현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 84,700원 그리고 2% 얼마예요? 그러면 83,900원 신규 추가 재편이면 고점 넘길 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 82,900원 그리고 2분의 1 81,500원.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수급 범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기준인데 왜 어떤 식으로든 다 들어갈 수 있죠. 거래량 250만 주만 실려도 내일부터는 200만 주 이상만 실려도 될 것 같아요. 주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 설정 범위 가져가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KB 쪽이나 SM이나 또 일동제약하고 박셀바이어는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뭐 오후장에 어떤 변동을 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편입이 다소 애매한 위치이고, 그리고 안내배 기준에서는 계속적인 수급 범위 확인하면 되겠고요. IT 쪽의 흐름도 이제는 좀 돌려놔야죠, 제대로. 그렇게 해서 시초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쪽은 전부 편입 설정 범위로 잡아갈 겁니다. 거래가 이제 일단 좀 더 수반되는 거 확인하고, LG화학도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임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아랫부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10명 이제 가입 인원이 지금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지사항도 고쳐놓으세요. 카톡방 공지사항 우리 직원분들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고쳐놓고 내용도 고쳐놓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못 고쳐놓고 있어 지금까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화 이쪽으로 하셔서 10분 마감 이후에 이제 다시 요건 막아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